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니죠. 며칠 내내 아니죠. 몇 달 내내 계속 테마주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워낙 주도주가 없고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또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래 이거라도 단타성으로 들어가 보자. 테마주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테마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되는 섹터인지 되는 테마인지 오늘은 가스관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가스관 테마주가 네. 너네 저리 비켜 하면서 사료주 치워버리고 지금 자신들이 급등을 오후장에도 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관을 잠궜다라는 그 이야기, 뉴스 때문에 촉발된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러시아가 뉴스에 어저께 밤 맞아요. 12시인가요? 네네네. 제가 그때 이제 그 속보를 접했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 불가리아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란드하고 불가리아, 특히 폴란드는 여기에 좀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로 한 77% 정도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결국 러시아발 에너지 전쟁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러시아는 배짱 튀기는 것이죠. 자기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라. 그리고 자기들한테 가스든 석유를 사가려면 루블화로 결제해라. 달러 우리 안 받겠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달러로 주겠다. 러시아는 달러 줘봤자 당신들이 우리 막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싸우고 있고 어쨌든 이제 EU가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러시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막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가스 가격이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어저께 오후에 보면 또 이제 그 가스 가격이 조금 하락했던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전쟁으로 번져버렸어요. 이게 곡물 전쟁, 에너지 전쟁,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원자재로 지금 그 불똥이 튀고 있는 건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러시아가 가스 안 줘? 그럼 무언가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점점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거는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유럽하고 러시아가 이게 참 관계가 좋았을 때는 대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륙이다 보니까 가스관, 석유관 이거 하나만 잘 건설해 놓으면 이걸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서로 윈윈이죠. 그쵸. 누구는 돈을 받고 네. 누구는 가스를 받고. 그렇죠. 거기다가 석탄 같은 경우는 기차로, 열차로 네. 이동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나마 석유는 좀 나은 편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도 있고 가까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스라든지 석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저 먼 남미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가스관을 가지고 운송했을 때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고 또 배로 운송하게 되면 항구 쪽에다가 일단은 그 저장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 기간 시설을 만드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매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서 가스를 많이 수입을 해오는데 이미 선도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의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가 우리도 좀 에너지 좀 주세요 했을 때 바로 이것에서 증산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 규제는 오래 갈 건 맞아요. 오래 갈 건 맞는데 열심히 다 인프라 투자 다 해놨는데 그게 한 몇 년에 걸쳐서 다 해놨단 말이에요. 러시아 규제가 딱 풀리게 되면 네. 도로왕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가 강하게 지금 급격히 셰일가스를 많이
그 채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수지 타산이 좋아서 투자를 해도 되긴 하지만 열심히 투자했는데 갑자기 유가 하락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다 부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럽의 딜레마가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궁금한 건 이 사태가 장기화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질문을 드리는 제가 너무나 죄송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그렇죠. 모르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국내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실제로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뭐 러시아산 수입받는 것도 아닌데 네. 왜 우리 주식들이 이렇게까지 오를 일입니까?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 반대로 아니 그래도 전체적인 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지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국내 이 가스관 관련주, 이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약간 조삼모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내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치, 1년치를 미리 계약을 좀 하고 또 금액도 선물 거래 형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입해오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천연가스가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만약 오늘 수입한다고 치죠. 오늘 수입한다고 했을 때 어저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달 전 거. 뭐 길게 보면 6개월 전, 짧게 보면 2~3달 전의 가격으로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들이 판매를 할 때는 어제 가격으로 판매를.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스 업체들, 특히 이제 지금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재고 자체도 비싸게 파는 것이니까 석유 업체들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뭐 한 4달러, 5달러에서 막 19달러, 막 17달러, 20달러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최소한 뭐 2분기, 3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싸게 사온 가스를 좀 비싸게 파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비싸게 사온 가스를 또 비싸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수익성은 또 뭐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부분들이 연속성을 얼마나 뛸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도 보면 가스주들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왔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락했다가 또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반복해왔던 것이 그런 이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슈를 땡겨 쓴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이 테마주들, 가스관주들이 이슈를 땡겨 쓰다 보니 더 많이 오르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 가스관 관련주로만 그 영향을 파악해서는 안 되는 게 원래 유가가 오르게 되고 이런 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영향을 네. 많이 미치는데 그럼 이 가스 가격 인상도 물가에 큰 영향을 주나요? 큰 영향을 주겠죠. 네. 뭐 다행히 이제 지금 이제 유럽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가스 소비는 좀 줄어드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가스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냉난방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 아예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뭐 석유 같은 거하고는 좀 덜 하겠죠. 석유보다는. 석유는 워낙에 전 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뭐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을 때의 모습은 전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고공행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당장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저는 한 9월 정도 갔을 때 에너지 파동이 엄청 크게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안 나오는 게 맞겠습니다만 만약에 현재와 같은 수준이 이어진다면 9월 정도 가면은 왜 그러냐면 그때가 되면 또 이제 유럽의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리 또 에너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러우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는 것이 전제가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 가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공행진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전부 다 수입을 해오는 입장이고 또 뭐 환율적인 흐름도 봐야 됩니다. 오늘도 1260원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물가가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러한 그 물가 상승 압박은
최소 6월 달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걸려서 누구는 수산 올랐다가 뭐 사료 올랐다가 육개 올랐다가 그쵸. 이번에는 가스잖아요. 인플레이션 테마주에 그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이걸 놓고 있자니 나는 기회비용이 좀 심한 것 같고 네. 투자하자니 내가 이 테마 장세 판에 뛰어들기가 무섭고 유창희 대표님이라면은 그냥 눈 딱 감고 테마주 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럴 때 그래도 해야 된다. 저는 원자재는 안 볼 것 같아요. 원자재는요? 네, 그러니까 무슨 철강이네, 뭐 석유네, 뭐 가스네 이런 거는 왜 안 보냐면은 최근에 호주 달러가 보시면 좀 가파르게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호주 달러가 이제 원자재 강세를 띌 때 호주 달러가 같이 강세를 띠는 섹터인데 호주 달러가 먼저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자재 섹터가 상승 강도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최근 구리도 보면 계속해서 좀 $10,000를 좀 하회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쪽은 저는 테마주로 보기에는 조금 늦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농산물 쪽은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먹고 사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소요 사태도 좀 발생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농산물 관련된 것은 이슈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뭐 현대사료 같은 걸 사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종목을 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의 관심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재 관련주는 보지 않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제가 오늘 또 불나방 심리가 발동해서 뭐 SH 에너지화학을 지금 따라가야 됩니까? 막 채팅방에 글을 썼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말려주셨어요. 네. 아니 어떤 분들은 어디 한번 해봐 이러신 분도 계셨는데 가스 관련주 혹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가스 가격, 뭐 석유, 뭐 인플레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무엇으로 오늘 제가 대신해 볼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사주들 계속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엔 트레이딩을 자원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또 모든 걸 다 트레이딩하는 게 상사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같이 이제 테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상사마다 좀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뭐 LG 상사 같은 경우 석탄 쪽에 예전부터 좀 트레이딩이 강점을 있었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가스 관련해 가지고 철강 뭐 이런 부분들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의 흐름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가스 관련해서는 미얀마 가스전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철강 관련해서도 트레이딩 사업 부분 나쁘지 않고 특히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쪽에 팜유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 또 팜유 가격 상승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식품 관련의 트레이딩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신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부품 전기차 모터 코어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흐름 자체 그 수급도 조금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네. 상사주 중에서는 좀 덜 올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3,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28,000원 열어놓고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28,000원, 순저가 23,000원 제시 주셨고요. 이지님이 대표님이 좋게 보는 식량 관련주 뭐 있습니까?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네. 뭐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비료 관련된 종목군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종묘 관련된 거, 노무바이오 같은 경우도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 가스관 매수를 막아주시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테마 장세 안에서 한번 잘 수익을 내고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유창희 대표님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